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떡국을 너무 많이 먹었네요. 그래요? 저는 한 그릇만 먹었는데요. 나이를 한 살만 먹으려고. 그래, 한 살만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네. 자, 미국 여객기 헬기 충돌 사고 소식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 DC 근처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였는데요.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였습니까? 현지 시간 29일 오후 9시쯤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여객기는 아메리칸 항공사나 PAC 항공의 소형 기종이었고요. 캔자스 위치타 공항을 출발해서 레이건 공항 활주로 착륙 허가를 받은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에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을 했습니다. 두 항공기는 근처 포토맥 강에 추락을 했고요.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작업도 시신수습으로 전환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계 승객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계 청소년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어머니도 탑승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한 명의 동양계 탑승객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현지 총영사관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항공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충돌 원인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여객기와 헬기의 충돌은 관제사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사가 충돌하기 30초 전에 헬기 조종사한테 여객기를 피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곧바로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제사가 충돌하기 30초 전에 여객기를 피하라라고 지시했다고요? 네.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항공 안전망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미국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위험한 사고 순간이 여러 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미국 연방항공청 기록에 따르면 이런 사고는 주로 공항이나 공항 인근에서 발생을 했고 인간의 잘못에 따른 재난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항공교통관제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고 이들이 오랫동안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제 체계 전반을 비롯해서 항공기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발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고요. 한편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이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그 다양성 정책 이른바 DEI 때문이다라고 한 건데 이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건데 항공교통관제센터의 인력에도 이런 DEI 정책으로 인해서 자격 기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집권 1기 당시에 관제사 등 항공안전 인력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게 바꿨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후에 이 채용 기준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관제사 등이 바이든 정부의 다양성 정책으로 채용됐다는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사고 원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섣부른 성명 내용이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표했죠. 맞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혈맹의 나라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 소식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면서 희생된 모든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애도를 표하면서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동맹이다라면서 민주당은 미국 국민과 연대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했는데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였잖아요. 지금
원인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합동 감식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항공유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 사고가 난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 5천 파운드 정도의 항공유가 실려 있는데 이게 한 16톤 정도 되는 네. 무게라고 합니다. 추가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철위는 프랑스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뒤에 항공유 제거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항공유를 빼지 않아도 된다면 오늘 합동 감식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 예, 것으로 예. 보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추가 사고 위험성으로 연료를 모두 빼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합동 감식이 최소 2, 3일 가량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현장 감식이 있어야 될 텐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은 현장 감식 진행 상황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후에 그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수사를 통해서 경찰은 수화물 반입 규정과 기체 전력 설비 문제 등을 확인하고 항공사 차원의 과실 유무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재 탄핵 심판에 이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도 받게 됐는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투트랙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열리지 않습니까? 네.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르면 오늘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서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형사사건은 2, 3개월씩 준비 절차를 갖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그리고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따라서 적어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두 종류의 상이한 재판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에 진행될 탄핵 심판이요. 증인은 누가 나옵니까? 다음 주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일단 탄핵 심판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데 네. 서로 상반된 입장인 만큼 대통령 측과 증인 사이에 공방이 예상되고요. 6일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특수임무담장도 나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나오게 될 거고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공개 심판이어서 지연 녹화 방송입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다음 주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전략을 쓰게 될지가 주목되는데 네.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네.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불허할 수 있고요.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달아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탄핵 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이건 헌재법 52조에 의거한 건데요. 예.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좀 된 상태여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인다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데 심판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헌재가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임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형사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은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보고요. 네.
설 연휴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 다음 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게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도 다음 주쯤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접견은 당의 방침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조경태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네. 라디오를 통해서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한다면서 아무리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하지만 계엄 옹호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전혀 민심에 맞지 않는 모습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네.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나요?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나중에 큰 정치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도 결국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거라고 강조했고요. 이 대표는 크게 공감했고 통합 행보를 통해 당 안팎의 갈등을 극복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친명과 비명 사이에 다시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날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와 친명계를 겨냥해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라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걸 두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탈락해 당을 떠났거나 비주류로 밀려났던 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대선 평가는 현 민주당의 몫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한 당시 참여 인사들의 몫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양문석 의원은 윤석열 내란 폭동 세력과 피말리며 싸우는 민주당에 당 대표와 싸우겠다고 나선 극소수의 민주당원이 있다라면서 시한부일지언정 지금은 단일 대우가 민주당의 핵심 조직 노선이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 전 지사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의 모토인 당원 주권주의를 앞세워서 분열은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느냐라는 질문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단결과 통합의 기초는 당원 주권주의와 당원 민주주의다. 앞으로 당원 간의 다양한 토론에서 누가 제기하는 문제든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하나하나 정리돼 갈 것이다. 이 정도로 답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 제2호권 행사 여부를 두고 최상목 대행이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일요일인 거죠. 국무회의의 공포안 또는 제2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가 사실상 오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최상목 대행이 예.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오늘 있습니다. 국무회의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일단 최 대행이 강조를 해왔던 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한 차례 제의를 요구하면서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라는 별도의 메시지를 낸 건데 네. 야당은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성동 혐의 등을 삭제해서 6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차 내란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법안 처리에 그래서 반대를 했고 하지만 법안이 처리가 된 이후에는 이제 최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어서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일단 좀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박사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